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소나타 D 엣지입니다. 이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의 인스퍼레이션 트림 모든 옵션을 다 넣은 차량이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옵션과 트림,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키를 보면 키에 버튼이 전면에 4개, 측면에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원격 시동인데요. 차가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누르시고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원격 시동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원격 시동이 꺼져요. 원격 시동을 건 상태에서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측면에 있는 버튼 2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차를 앞으로 빼는 버튼이고 가장 밑에 있는 건 차를 뒤로 보내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가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키에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소나타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전자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다 열 수가 있고요.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4개 창문 모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원격 주차 보조를 사용하는 버튼 맨 위에는 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는데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요. 길게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트렁크 여는 방법인데 스마트 트렁크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키를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짐을 적재를 하시고 여기 위에 보면 이 2개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단순히 닫는 버튼이고 이건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량 문까지 잠궈주는 버튼이에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뒤쪽을 보면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폴딩이 되는데요. 이 레버를 당겨 주시고 이렇게 2열을 열고 수동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폴딩을 다시 세울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폴딩이 펴져요. 그리고 주유구는 잠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 뒤쪽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닫을 때는 한번 다시 꾹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만 닫아주시면 주유구가 닫혀요. 다음은 보닛 여는 방법인데요. 이쪽 핸들 기준으로 운전석 왼발 쪽에 당기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당겨주시고 차량 앞쪽으로 오면 현대차 마크 오른쪽 편에 왼쪽으로 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걸 밀면서 보닛을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보닛이 올라갑니다. 닫으실 때는 힘줘서 내리시면 돼요. 아까는 키로 이렇게 원격으로 열고 잠그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차량 키를 소지하시고 차량 가까이 가서 이 도어 캐치에 손을 넣으면 이제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터치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시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는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조절 버튼은 시트를 앞, 뒤, 그리고 전체 높이 위로 올리고 낮추고 그리고 허벅지 받침대를 올리고 내리고 이 기능으로 되어 있어서 체형에 맞게 드라이빙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버튼은 등받이 각도 조절입니다. 이걸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보시다시피 등받이가 세워지게 되고요. 뒤쪽으로 밀어주시면 등받이가 눕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럼버 서포트입니다. 이 소나타 D 엣지가 아쉬운 게 이 럼버 서포트가 4A가 아니라 2A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추 지지대가 이걸 누르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다시 뒤쪽으로 누르면 이 척추 지지대가 저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형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차량에 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석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장 위에는 메모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빙 포지션을 조절을 하신 후에 1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 세트 버튼을 누르고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계기판에도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사이드 미러와 시트 포지션이 자동으로 저장된 위치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는 뭐 와이프분을 저장을 해놓고 2번에는 남편분 저장해 놓으시면 매번 탈 때마다 수동으로 이렇게 할 거 없이 해당 번호만 누르면 되니까 편안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소나타 D 엣지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하셔도 핸들 조절이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핸들은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이쪽부터 사이드 미러 조절, 이쪽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차일드 락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
버튼이에요. 한번 누르면 접히고 또다시 한번 누르면 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LR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 버튼입니다. 왼쪽으로 놓으시면 나는 이제부터 왼쪽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상태로 위, 아래, 좌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레버를 R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좌우, 위, 아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후진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후진 기어를 넣고 이 가운데 있으면 사이드미러가 밑을 쳐다보게 틸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후진 기어를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사이드미러가 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알림음 때문에 약간 꺼놨는데 사이드미러 틸트 되는 각도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지금 너무 내려갔다 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이 사이드미러 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들어주시면 아까보다는 각도가 올라갔죠. 다시 P를 넣고 후진을 넣게 되면 아까 저장했던 각도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문을 잠그고 여는 버튼이고 4개 전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좌석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2열에서 문도 안 열리고요, 창문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2열에 우리 아이들이 탔다, 장난을 칠 확률이 좀 높다 라고 하셨을 때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뒤에 요새는 또 반려견들도 많이 타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도어는 다 설명을 드렸고, 핸들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닭발같이 생긴 거를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넣고 빼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요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절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핸들 기준 8시 방향을 보시게 되면 5개의 기능들이 모여 있는데요, 요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수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가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내리지 않고도 트렁크를 편하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눌러보시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작동이 제한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건드리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겨울철에 눈길에 파묻혔다든지 혹은 진흙에 파묻혀서 빠져나와야 된다든지 최대 출력을 활용해서 좀 나와야 되는 상황,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시동을 걸면 이게 항상 켜져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건드리실 일은 없고요, 그 옆에 보면 A의 동그라미 오프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ISG 스탑앤고, 우리가 정차했을 때 엔진 작동을 멈춰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이 기술인데,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주황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거는 시동을 껐다 키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옆에 보면 이건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 레버입니다. 0단계가 가장 높은 상태고요, 1, 2, 3 숫자가 높아질수록 헤드라이트의 조사각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편한 헤드라이트 높이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핸들 부분에 있는 스티어링 휠 부분에 있는 버튼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뒤편에 있는 레버를 말씀드릴게요.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레버는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고, 요걸 돌리시게 되면 헤드라이트를 오프할 건지 오토로 놓을 건지 켤 건지 이런 걸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토로 놓으시게 되면 조도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헤드라이트 켜주고 그 다음에 밝아지면 꺼주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보통 건드리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오토 상향등이 있거든요,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오토 상향등이 활성화가 됩니다. 조도가 낮을 때 너무 어둡다 라고 하면 상향등을 자동으로 켜주고요, 그리고 앞에 차가 오든 혹은 조도가 좀 높아져서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주게 되고, 오토 하이빔 기능을 활용해서 상향등이 켜졌을 때는 이 방법으로 끄시면 되고요, 이렇게 낮에 끄실 때는 한 번 더 밀어주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원터치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향지시등이 점등하는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5, 7회 여러분들 선호도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넣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있는 카메라로 옆을 비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드미러를 체크하고 후측방 모니터를 통해서 또 뒤를 체크하시면 사고 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익숙해지셔서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오프, 한번 올리면 오토, 로우, 낮은 속도로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거,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우와 하이는 요새 대부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오토로 놓으시고 요 가운데 버튼을 아래 위로 조절하시면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단계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너무 느리다, 좀 빨리 와이퍼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5단계로 올리시면 되고, 3단계로 했는데도 너무 민감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단계, 1단계 상황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한번 쭉 당기시게 되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와이퍼가 작동하면서 압류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을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변속을 하실 때 운전자 기준 왼쪽 패들 시프트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기어 단수가 내려가고요. 여러분들 기준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몸쪽으로 당기시면 기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수동 변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나타 DH는 컬럼식 기어 노브로 변경이 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이 끝부분을 비트시면 드라이브로 들어가고요. 살짝 하시면 N단 뉴트럴이고, 이렇게 확 비트시면 R 후진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P단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핸들에 있는 버튼을 말씀드릴 텐데요. 쉽게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시스템, 왼쪽은 계기판이랑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 버튼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이 두 개 버튼, 모드 버튼하고 즐겨찾기 버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공조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인식률이 워낙 뛰어나게 바뀌어가지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음성 인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튼은 전화 왔을 때 전화 받고 한 번 더 누르면 전화 끊고, 내가 전화 걸 때 요거 한 번 누르고 또 전화 걸고,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이고요. 이따가 요 두 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돌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음량 조절 버튼 이고요. 이걸 한번 앞쪽으로 누르게 되면 음소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통해서 노래를 듣고 있다, 다음 곡 그리고 이전 곡으로 넘기는 버튼이고요. 이전 곡으로 넘길 때는 한번 짧게 올리면 현재 재생 중인 노래가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쳐주시면 이전 곡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류같이 생긴 모양을 눌러보시면 계기판 가운데에 표시되는 정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현 주행 정보나 주유 정보, 누적 정보, 오토 스탑, 타이어 공기압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표시 방식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는 이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현 주행 정보나 해당 화면의 정보가 초기화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요 4개 버튼이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활용할 때 쓰시는 버튼인데, 상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실 때는 주행하시는 속도가 예를 들어 60km다 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60km 속도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가 켜지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걸 누르게 되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게 되는 게 차이고요. 앞차가 섰을 때 자동으로 정차해주고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다만 국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60km로 주행한다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향 보조까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국도 두 가지 모든 경우에 차간 거리는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4, 3, 2, 1단계로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국도에서는 앞 차량이 있으면 차량은 같이 서주지만 앞차가 출발했을 때 이 버튼을 한번 올려주시거나 엑셀을 한번 톡 밟아줘야 차량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수동 속도 제한 보조 장치가 켜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계기판에 리밋 30이라고 나오는데 이 속도 조절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동일하게 1km/h 단위로 올릴 수도 있고, 길게 올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다가 60km가 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60km 밑으로 떨어뜨려라 라는 경고음이 울리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건 보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끌 때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 조절은 짧게 올리고 내리면 설정 속도가 1km/h씩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길게 올리고 내리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110km로 설정해놨다고 해서 110km/h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앞차가 80으로 달리고 있으면 제 차도 차간거리에 맞춰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다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 방지 카메라에 맞게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고요. 구간 단속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넘지 않도록 줄여주니까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조향 보조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켜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기판에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켜진 거예요. 특정 속도 60km/h가 넘어가면 이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차선을 넘어가면 경고를 해줍니다. 핸들의 진동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끄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길게 눌러서 주황색으로 변경된 상태가 차선 유지 보조가 꺼진 상태입니다. 나는 좀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돼요. 공기 토출구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닫고 열고가 되니까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쪽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터널 쪽으로 오시면 컵홀더는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끼우면 깊이가 더 깊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기능은 없고요. 다음으로는 팜레스트 앞에 4개 버튼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한 번씩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에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가 나오고요. 계기판에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가 나오는데 저는 스마트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행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에코, 노말, 스포츠를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시원시원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은 노말로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요 P는 주차 보조 시스템을 켜고 끌 건지, 요거는 이제 카메라 버튼인데요. 한 번 누르면 카메라 영상을 표시하고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길게 누르신 다음에 아까 키에 있는 요 앞뒤 버튼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흰색 글자로 오토홀드라고 뜹니다. 여러분들이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으시면 저게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이 정차해 있게 돼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오토홀드 글자가 사라지면서 오토홀드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마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놔도 미끄러지지 않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이제는 무선 충전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면 여기는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 불로 들어오게 되면 충전만 하는 거, 그리고 주황색 불로 들어와 있으면 유선 애플 카플레이나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실 때 여기에 정품 케이블을 이용하셔서 연결하시면 폰 프로젝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충전 C타입 케이블을 꼽는 그런 충전 포트예요. 옆에 보시면 C거잭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조 시스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오토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은 이렇게 양쪽으로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돌릴 때마다 느낌이 와서 0.5도씩 돌아갔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1단계로 바꿔주시면 되고, 너무 덥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단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위로 올리시면 열선 시트가 작동이 돼요. 그리고 열선 핸들은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아예 공조 장치를 끄는 거는 요걸 터치해 주시면 돼요. 다시 누르시면 오토 에어컨이 켜지고요. 요거는 안 눌려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에어컨을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내기, 외기, 예를 들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지나가신다 라고 할 땐 이렇게 수동으로 내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의 방향을 여러모로 바꿀 수 있는 이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유리와 1열의 성해 제거 버튼입니다. 이걸 터치해 주시면 성해가 빠르게 사라지니까 성해가 껴 있다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요건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 같이 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수석의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수석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운전석은 22.5도, 조수석은 25도예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 한번 누르시면 22.5도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의 온도가 세팅이 되고요. 이 싱크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지만 그냥 돌리셔도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따로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쪽을 보시게 되면 전원 버튼하고 음량 조절 버튼, 홈 버튼부터 셋업, 그리고 우리가 맵에 들어갔을 때 지도 축적을 변경하는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옵니다. 홈 화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 시크, 트랙 버튼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들으신다거나 블루투스 오디오를 들으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 이건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어떤 기능을 할당할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실 버튼은 아마 이 두 개 버튼일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정 내비게이션 지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맵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일기예보나 어떤 화면으로 내비를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보시면 되고, 넣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홈 화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누르시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미디어, 지도,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전화 화면이 뜨고요. 옆으로 스와이프를 해보시면 폰 프로젝션, 요거는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유선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음성 메모, 빌트인 캠을 선택하셨다면 빌트인 캠 메뉴가 있을 거고요. 빌트인 캠 관련된 영상 확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 메뉴에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그동안의 결제 내역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아요. 옆에 세차 모드, 요게 좀 꿀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자동 세차를 들어가시게 되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와이퍼를 오프한다든지 N단으로 놓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미러 접힘, 와이퍼 작동, 자동 중지.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세차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도 자동으로 접히고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 종료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옆으로 또 밀어보시게 되면 내 차 위치 공유, 날씨 다양하게 현대 카페이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옆으로 밀어보시면 차량 진단이라고 있어요. 차량 진단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차량 진단을 해줍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부터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까지 모두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정상이라고 나오죠. 예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만 이런 걸 넣어줬었는데 이제는 대중 브랜드 차량에도 이런 걸 넣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여기 셋업 버튼을 말씀드릴게요.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가 뜨는데요. 첫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를 하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대부분 추가하셨다면 사용하시겠죠. 영상 조정을 들어가시면 회전하고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올리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요. 내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앞을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밝기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 11, 12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다음으로는 버튼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제는 사용자 버튼부터 이렇게 튠, 볼륨, 튠 노브까지 다 있어요. 첫 번째 사용자 버튼 별표 안에 비어있는 거는 이 버튼에 어떤 기능을 할당을 할지 하는 건데, 저는 웬만하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폰 프로젝션을 할당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사용자 버튼 별표 안에 꽉 차 있는 별표는 이 버튼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는 통화 거절 종료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드 버튼 요겁니다. 다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 한 번 더 누르면 지니 뮤직, 한 번 더 누르면 멜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 핸들에 있는 요 버튼 두 개 기능을 어떤 걸 활용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튠 노브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전원을 끄고 킬 수 있고, 돌리면 음량 조절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맵을 봤을 때 내비게이션 지도를 봤을 때 축적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웬만하면 핸들에서 요새는 이 전원하고 볼륨 조절이 다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폰 블루투스를 연결하시잖아요. 기기 연결을 들어가셔서 신규 추가를 누르세요. 그리고 핸드폰 블루투스를 켜보시면 이렇게 소나타라고 뜨는데요,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페어링 허용 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운드. 이게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켜주시고요. 고음, 저음, 중음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난 좀 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음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사람마다 듣는 게 달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량 메뉴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조는 웬만하면 만지실 일이 없고, 처음에 도어를 들어가셔서 이쪽으로 보시면 자동 잠금 해제가 있습니다. 요거 P단으로 이동할 때로 꼭 바꿔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꾸셔야 여러분들이 잠깐 내려서 짐 빼고 할 때 편합니다. 스마트 트렁크,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키 가지고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알림은 물려주고 트렁크를 열어주는 거, 그거 사용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해제를 하시면 돼요. 원격 창문 제어도 아까 전에 키로 창문 열고 닫고 했던 거 사용 안 할 거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트를 들어가시면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조를 설정한 온도에 따라서 핸들 열선하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자동으로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정을 해 놓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하차 편의, 여러분들께서 시동을 끄시고 문을 열면 시트가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시트가 이동하는 길이를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조수석 시트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꺼놓으면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켜두시는 게 동승자를 위해서도 좀 더 편하게 승하차가 가능하죠. 그리고 라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고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으로 들어가셔서 빠져나와 있는 색 이외에 다른 색으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색을 보시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 지금은 꺼져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뭐 스포츠 모드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 주행할 때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밝기를 좀 낮추는 거랑, 주의 구간 안내 연동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과속이나 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들어가시면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내가 원래 설정했던 색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내가 좀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라서 저는 켜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쪽에 원터치 방향지시등, 이게 뭐냐면 방향지시등 레버를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 5회 깜빡일 건지 7회 깜빡일 건지 설정하는 건데, 저는 대부분 5회로 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여러분들이 문을 잠그시면 15초 동안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게 돼요. 근데 이거 안 꺼진다, 고장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5초 있다가 꺼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이빔 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토 하이빔 사용할 건지 끌 건지 이런 거고요. 주간 조명 설정도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 빌트인 캠 버튼이 있고, 요거는 전체 조명을 다 끄는 거고요. 요건 차 문 열었을 때만 이 조명을 켜는 거. 그리고 요거는 뒷좌석 전동식 커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빌트인 캠 말고 블랙박스 장착할 때 저기 안 걸리게 잘 해달라고 말씀을 꼭 하세요.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일로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카드 뺄 때는 여기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눌러주시면 되고, 하이패스 잔액 확인 버튼이고, 하이패스 전원하고 음량 조절, SOS는 거의 쓰실 일이 없는데 사고 났을 때 쓰실 수도 있고, 요거는 블루링크 버튼입니다. 요게 이제 썬루프 열고 닫는 건데 힘 조절이 좀 필요해요.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커버만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살짝 뒤로 미시면 이렇게 커버만 열리게 됩니다. 커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차량 위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위만 열리는 틸트가 작동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틸트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힘줘서 미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고요. 다시 힘줘서 앞으로 미시면 썬루프가 닫힙니다. 커버까지 같이 닫혀요. 원터치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수석에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인데요. 요거는 앞 뒤로 빼는 거, 등받이 각도 조절,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입니다.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세팅이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이 버튼을 다시 앞으로 길게 누르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릴렉션 컴포터 시트는 조수석 오른편에 있는 버튼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뒤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까 전에 보셨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하고요. 다시 앞으로 누르면 원래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오시면 뒷좌석 열선 1, 2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버튼이고, 이 측면 커튼은 수동이에요. 바깥으로 해서 안쪽으로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리실 때는 이렇게 하고 다시 내리시고, 걸 때는 이렇게 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옷걸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막 여기 있었는데 이게 안 좋거든요. 이 위치가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실내등 켜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나타 DH 1.6 터보가 솔린 인스퍼레이션 드림의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의 버튼 기능 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용 설명서가 워낙 두꺼워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면 몇 시간짜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 등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궁금하다 싶으신 것들은 사용 설명서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차량을 구매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영상 통해서 차량 똑똑하게 사용하시고 구매하시는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사고 없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